2013년 MIT의 한 실험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생쥐의 기억을 조작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거짓 기억을 심어 놓았죠. 생쥐는 특정 장소에서 전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그곳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광유전화기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특정 뉴런을 빛으로 활성화시켜 기억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실험은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억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조작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주도한 스즈키 켄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기억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을까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와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더 놀라운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생쥐 간의 기억 전송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생쥐가 학습한 미로 탈출 방법을 다른 생쥐에게 전달한 것이죠. 연구팀은 학습한 생쥐의 뇌활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다른 생쥐의 뇌에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생쥐는 직접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미로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송된 기억은 원본만큼 명확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졌죠. 하지만 기억이 뇌와 뇌 사이에서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실험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연구팀들이 같은 결과를 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전송의 가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쥐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는 걸까요? 과거에는 기억이 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기억은 뇌 전체에 분산되어 저장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기억은 수백만 개의 뉴런이 만드는 특정 패턴입니다.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기억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시냅스 연결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뉴런들의 연결 패턴이 변화합니다. 강화되는 연결도 있고 약해지는 연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여서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패턴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될 때마다 약간씩 변화합니다. 이것이 기억이 왜곡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억을 전송한다는 것은 이 뉴런 패턴을 복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듯이 뇌의 패턴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2017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달팽이의 기억을 RNA 분자를 통해 전송했습니다. 학습한 달팽이에게서 RNA를 추출해 다른 달팽이에게 주입했더니 학습 효과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단순히 전기 신호가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저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분자입니다. DNA의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연구팀은 RNA가 기억 정보도 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억 전송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뇌의 복잡한 전기 신호를 읽을 필요 없이 특정 분자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달팽이의 단순한 조건 반사를 인간의 복잡한 기억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에 칩을 이식해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첫 임상 시험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뇌의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면 기억도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을 저장하고 복사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컴퓨터 파일처럼 말이죠. 어떤 미래학자들은 2050년쯤이면 인간의 의식 전체를 디지털로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 성격, 감정을 컴퓨터에 옮겨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체가 죽어도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말 나일까요? 테세우스의 배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배의 판자를 하나씩 교체하다 보면 결국 모든 부분이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때 그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인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모두 컴퓨터에 복사한다고 합시다. 그 복사본은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당신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흉내내는 복사본일 뿐일까요? 더 복잡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의식을 복사한 후에도 원본인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이 진짜 당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사가 일어난 순간부터 두 의식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일까요? 아니면 둘 다 당신일까요? 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런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는 정체성은 기억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기억이 복사된 존재도 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철학자들은 반대합니다. 데이비드 휴문 자아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들의 다발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둘 다 경험의 연속일 뿐이니까요. 현대의 신경과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이 정보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패턴이면 같은 의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의식이 물리적 뇌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정보라도 다른 기질에 구현되면 다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와 기업들이 비밀리에 기억 전송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병사들에게 전투 기술을 즉시 학습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죠. 스파이 훈련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몇 년간의 훈련 없이 즉시 외국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의료 분야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치매 환자의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할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거나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엄청난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거짓 기억을 심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기억을 지워 증거를 없앨 수도 있죠.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기억을 통제해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SF 소설에서 자주 다루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윤리학자들이 기억 기술의 개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기억 전송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공부할 필요 없이 지식을 직접 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대학은 사라지고 학습센터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직업 훈련도 혁신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기억을 복사받으면 즉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의 노력과 경험은 무의미해질까요? 직접 겪지 않은 기억으로 채워진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그 추억은 여전히 소중할까요? 또 다른 문제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기억을 읽을 수 있다면 생각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내면의 세계가 침해당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기억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기억은 부정확하고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종교와 영성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은 의식이 육체를 떠나 다른 육체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의 전송이라고 볼 수 있죠. 힌두교의 아카샤 레코드는 우주의 모든 기억이 저장된 장소를 말합니다. 모든 존재의 모든 경험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명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인류 전체의 기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수천 년간 이런 생각이 존재해왔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무언가를 현대 과학이 뒤늦게 발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식과 기억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 전송 기술은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수십 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까요? 아니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까요? 어쩌면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혜택은 누리되 인간성을 잃지 않는 방법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지금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나서 윤리를 고민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을 복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억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유한한 인간으로 사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